반갑습니다. 자, 연세대 의과대학을 지원한 수험생 여러분. 자, 여기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MMI 전문학원, 거기에 이제 연구소장 유홍선입니다. 자, 연세대학교 의과대에 지원하시는 여러분 정말 치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의과대학 중 하나인 연세대학교. 자, 이제 우리가 곧 시험해 보겠죠. 그래서 2025학년 전시 면접에 대한 OJT 강의로서요. 자, 이제 1월 14일 날 시험을 보시죠. 그러니까 1월 13일까지 다 강좌 내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자, 물론 이제 2025학년 정시를 이제 시험을 보시는 수험생도 있지만 또 내년 후년에 준비를 하시는 예비 고2, 예비 고3 또 N수생 여러분도 이 강의를 참고로 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또 내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MMI를 통해서 또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또 확보해 갈지 그런 것들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월 14일 대비 베스트 컨설턴트 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MMI 최고 전문가 의학도가 되는 길 나와 있고요. 자, MMI 면접 구술에는 최고의 이제 MMI 뜻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상황 판단, 인적성,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윤리 의료관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현장 강의, 실시간 화상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학계열 MMI 드릴, 스카이 입시교육의 의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약대까지 있지만 이제 의대가 가장 많죠. 그래서 멀티 미니 인터뷰 또는 멀티 미니 퍼스널 인터뷰가 인성까지 있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래서 의료윤리, 의료인으로서 인적성 관계. 자, 유형별 문제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다시 한번 베스트 컨설트 있고요. 개강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2025학년도 정시 모집 의예과 선발 방법 크게 자, 수능만 100% 보는 학교, 그다음에 수능과 면접 보는 학교, 연세대, 그리고 이제 수능과 교과 고려대처럼 이제 교과 성적이 들어가는 그런 데가 있는데 아무튼 자, 100% 선발하는 데가 많지만 자, 카톨릭대와 한림대가 2020학년부터 면접하면서 카톨릭 관동대, 카톨릭대, 경북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서울 여기죠. 울산대, 인제대, 한림대 하고 있고 고려대는 뭐 기타 사항입니다. 자, 부산대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베스트 컨설턴트 있고, 자, 경북대, 울산대, 인제대도 다중 미니 면접을 실시한다는 거 아주대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수능과 면접을 보는 대학, 연세대, 서울. 자, 물론 여기 이제 이렇게는 수능만 100% 보는 대학이 있고 또 교과대는 부산대, 고려대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의예과 면접. 자, 보세요. 1단계 선발 비율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면접 1월 14일 날. 그래서 2단계. 자, 면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자, 점수폭이 비슷비슷하게 면접에서 당락을 결정한다 볼 수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요번에 앞에 얼마 전까지 수시 모집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단순한 답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진취적인 답. 그 다음에 내가 절실하게 의사로서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유리한 점수를 얻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가 수시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 얻었기 때문에 정시에서도 여러분 1월 14일 날 준비를 많이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확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의과대학. 자, 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적성과 인성을. 자, 의사로서 갖춰야 할 덕목, 자질. 이런 것도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상황 지시문 판단. 자, 별도 답안 시간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상황 판단, 가치관, 인성. 자, 그러니까 윤리의식이 투철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터뷰, 면접, 실전, 동영 참석, 적합성 평가하는 내용들 사진으로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정시의학과 파트 1 연세대학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30점짜리 문제입니다.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가 유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데 아이를 유괴했어요. 급박한 수사 도중 아주 확실하지 않지만 상당히 유력한 피의자가 경찰서에 잡혀 들어왔어요. 피의자가. 자, 이 소식을 듣고 아이의 부모는 경찰서로 뛰어 들어와 지금 우리 아이 6시간 안에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뭐 일형 당뇨 될 수도 있겠고 뭐 심장병 될 수 있겠죠. 애절하게 비추면 자신들의 피의자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경찰들은 막고 있어요. 그죠? 근데 피의자하고 가족과 만나게 될 의미는 없겠죠. 자, 근데 상황인데, 자,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우리 6시간 안에 이 약을 먹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아이의 위치를 말하는 경찰의 중에 자기는 아니라고만 한다. 그러니까 이 피의자, 여러분 저는 법을 잘 모르겠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 아직 피의자예요. 그러니까 용의자, 피의자. 그러니까 범인이 아닙니다, 아직은. 그런데, 엄마로서는 말 얘기하고 싶겠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아이의 생명이 천국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지금 조사실에 있는 경찰은 아이의 위치 파악을 위해 다음 사항을 경찰 상부에 요청하고 있다. 자, 요청사항이 뭔지 보세요. 아이의 은닉 장소를 말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신체적 고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위협하고, 그래도 통하지 않으면 실제 고통을 가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십시오. 실제 고통을. 자, 상부의 경찰청장은 지금 깊은 고문에 빠져 있다 그랬어요. 아이가 생명구조가 정말 긴급한 상황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과연 그러한 방법으로 투입이 합당한 것인가? 국민의 여론, 걱정. 그 다음에 최근 수사겸의 과거 인권 유린 사건. 옛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1990년도, 80년도 때는 막 구타가 했겠죠. 조명되면 국민 사이에 경각심이 우려되고 있긴 한데, 이러한 강압적 행동이 과연 우호적으로 바라봐줄까? 반면 아이의 생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가 만약에 약을 못 먹어서 정말 생명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럴 때는 경찰이 비난의 화살을 받을 어떻게 될까요? 이런 내용들을 지금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져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아래 지문들의 국가 행위 선택과 관련된 규범적 준칙 및 목표들이 언급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1. 목표 달성에 있는 수단이 동반됩니다. 목표를 하려면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 사회의 어떤 수단들은 절대로 금지되어야 할 경우 있죠. 그렇죠. 이런 수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규범적으로 몸에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규범들은 인류사의 성취로서 그 내용은 문명의 수준이 결정된다. 그렇죠. 자, 두 번째, 현대 법치국가에서 일반 시민들이 자기 권리를 보호하거나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직접 타인에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예를 들어 뭐 자경단이라든지 이런 거. 필리핀의 무슨 대통령은 자기 사병들 봐서 마약 사범들을 막 총살해 버리지만 과연 이렇게 현재 법치국에 가능한 일인가 하는 거죠. 자, 권리 보호를 관철로 집행하는 건 국가의 역할이다. 그러다 좀 우리랑 우방 국가 미국에서도요. 뭐 예를 들어 재벌들, 미국의 석유 재벌 이런 사람들은 노조한테 자경단이 막 총을 쏴, 민병대가 총을 쏴 죽여도 뭐 아무렇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있긴 있었어요. 자, 국가의 역할이 된 내용이죠. 3.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동물은 욕구가 들면 자동적으로 그 욕구의 해소를 위해 움직인다. 그에 반해 인간은 그런 욕구가 있더라도 자신이 스스로 세운 목적을 위해 욕구를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따라서 각 개인이 스스로 세운 목표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을 존중하는 근본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간뇌, 우리가 말하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 이제 졸려, 자야 돼. 나 이제 밥 먹어야 돼. 밤 12시면 배고파서. 그러나 우리 앞에 여기 뭐죠? 전두엽에는 그거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너 지금 자면 의대 떨어져. 너 지금 밥 먹으면 살쪄. 너 건강도 안 좋은데 혈압 높은 이런 할 게 있죠.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존중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인데요. 자, 그런 자율적 판단관성을 부인하고 다른 목표 달성을 위한 한낱 수단이자 도구로 삼는 것은 인간의 가진 품격을 빼앗는 것이다. 그랬죠. 인간의 존엄에 바탕한 현대 국가는 어떤 상황에서 인간을 한낱 수단이나 도구로 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4번. 근대 국가는 그 발전 과정을 보면 참혹한 내전으로부터 구성원의 생명을 확보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국가의 정의, 보시면 되겠죠. 다른 소중한 가치들의 보호는 생명의 보호가 전제될 때 가능하다 그랬어요. 구성원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라면 국가는 적극적 조치,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치는데 국가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당신이 재심은 가해 경찰청장이라면, 요새 뭐 경찰청장 구속되고 뭐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랬어요. 자, 재심은 나의 지문 중 당신 선택을 지지해 줄 만한 것을 2개 고르래요. 거기서. 자, 국가의 의미,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보호 의미,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골라서 답을 하시는 겁니다. 2번. 당신의 선택에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질문을 2개 골라서 그에 대해 반박하십시오. 자, 거기서 이제 당신의 선택에 불리할 수 있는 거. 왜, 나는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환자 부모를 그 피의자한테 만나게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은 좀 그렇겠죠? 자, 문제 2번 보세요. 다음 재심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의사는 새로운 의학 지식을 발견하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지적 호기심을 탐구하고 진료실, 병실, 수술실에서 과학적 근거를 환자 진료에 적용한다 그랬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동료 의사와 다양한 전문직 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렇죠. 뭐 당연히 필수적이겠죠. 뭐 마취과 의사도 있을 거고, 뭐 흉부외과, 그다음에 뭐 내과, 여러 가지 있겠죠. 자, 의사는 제자에게 자신의 의학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고 제자는 스승의 연구에서 출발하여 자신이 새롭게 얻은 지식과 기술을 그들의 제자에게 물려주는 방식으로 의학과 의술은 세대를 이어가면서 수적으로 발전. 이거 바로 히포크라테스 선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직 알려지지 않는 인체의 비밀과 질병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러한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러한 세상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깥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항상 연구를 하고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죠. 이러한 과정은 달콤하고 화려하기보다는 필연적으로 고통스럽고 고독할 수밖에 없다. 그죠? 의사의 고독이라는 책도 있어요. 자, 아무튼 나는 생명과 어떤 의료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독하게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의사의 운명입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자, 철수는 인턴 수료를 앞두고 레지던트 지원 분야를 결정해야 되는데, 자, 이제 인턴 레지던트 해야 되는데 어떤 지원 분야를 결정해야 됩니다. 레지던트 수료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전문 분야 의사가 되는 과정으로 3, 4년이 걸립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철수는 자신의 관점과 흥미, 수련의 난이도, 일과의 삼각균형, 미래 전망, 경제적 수위, 사회적 인식과 기대, 국가의 정책 등 자신의 미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미래 가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어요. 철수는 불나방처럼 단기간의 이득이나 편익을 위해 뛰어드는 바보가 아니며 앞으로 장기적 고통과 회의가 될 수 있는 분야를 사명감 하나로 선택하는 초인적 인간도 아니다. 요즘 이제 쉽게 생각해서 뭐 흉부외과 이런 데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너무 힘들죠. 근데 뭐 성형하는 그런 의사들 이렇게 보는데 좀 어떻게 고쳐야 되겠죠.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수가 문제라든지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자, 사명감 하나로 버틴다. 글쎄요. 이런 내용이죠. 과연 어떨까요? 자, 1번. 진심은 과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자질을 설명하고 그러한 자질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나는 어떤 의사, 나는 양의가 될 것이나 유명한 의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그 현명한 의사가 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면접 시 뭐 이렇게 쭉 부모, 친인척, 우리 아버지 의사입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불합격 처리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 하지만 내가 20살밖에 안 된 19살 고등학생들이 경험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그걸 스토리텔링을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극복을 했으니까 내가 만약 의사가 되더라도 이런 극복 과정을 이용해서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판단력 있는 그러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재심은 나와 관련해 당신이 철수라는 어떤 기준으로 레지던트 수련 분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원래부터 흉부외과 의사가 꿈이었기 때문에 뭐 힘들고 어떻게 뭐 돈을 좀 못 벌더라도 돈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좀 힘들겠지만 사명감을 갖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총상 환자라든지 그러니까 교통사고 환자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그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냥 여기서 저는 성형외과 의사 할 겁니다. 돈 벌려고요. 이렇게 하면 면접관들이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사명감 있는 답을 하고 또 자기 구체적인 또 자기가 이제 어떤 포부를 밝히는 그런 내용을 섞어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접 구술 정시 모집 파트 2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전기 음성도 화학 내용 나와 있어요. 전기 음성도 여러분 대부분 다 화학원 하셨죠. 그래서 폴링 박사가 그 전기 음성도 예를 들어서 공기전자쌍을 끌어당긴 능력, 그래서 전기 음성도를 플로린, 그러니까 비금속의 최고의 전기음성은 4.0으로 하고 나머지 원소들 그래서 세슘을 뭐 0.7로 했나요? 뭐 이래갖고 쭉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FON이 이웃한 수소 원자와 인력이 작용하는 수소결합, 하이드로젠 본드를 해서 물의 특성, 물이 왜 육각수냐 이런 내용 나왔고 왜 물은 얼 때 부피가 증가해서 밀도가 감소하는지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단백질과 헥사대 구조에서 수소결합하죠. 뭐 아데닌과 타이민, 이중결합, 사이토신이 삼중결합인가요? 뭐 이런 결합하는 이유. 그 다음에 표면 장력 내용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생화학 내용이 많이 나와 있죠. 그다음에 모세포, 세포질 분열하는 거. 그죠? 그래서 복제를 통해서 뭐 딸세포 전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포를 통해 생물학적 기능을 유지하게 되는 거. 이게 유전의 과정이고. 자, 아미노산에서 이게 이제 이거는 대부분이 생투 문제입니다. 그래서 곰팡이를 쳐갖고요. 우리가 발현하는 과정, 돌연변이 유도하는 과정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음성도 유효핵전화 연자 반지는 주기성.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족으로 갔을 때, 그다음에 주기로 갔을 때 특징이 있죠. 그죠? 족수가 증가하면 뭐가 증가하는 이런 내용들, 즉 우리가 말하는 어떠한 주기적 변화를 설명하는 그 화학원 내용 중 쉽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둥근망이 되는 게 표면장력, 수소결합, 표면장력, 수소결합 굉장히 많죠. 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답은 나와 있죠. 같은 족 쭉 나와 있어요. 같은 족에서 원자보다 홀릴수록 껍질수가 증가하니까 원자 반질이 증가해요. 그래서 인력이 감소하니까 뭐 전기음도 당연히 감소하죠. 근데 뭐 같은 주기에서는 뭐 쭉 나오죠. 전기음도 일적으로 하면 증가한다는 거. 그 다음에 모든 방향, 표면장력, 자, 서페이스 액턴트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동그랗죠. 그래서 중력이 없으면 모든 물방울은 동그랍니다. 이런 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데이터맨 실험인가 그랬죠? 그래서 여기 유전자 발현, 치료의 유전자 근거를 붉은 빵 곰팡이 해서 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DNA 전사위 아래 이런 유전자 발현 과정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된다는 거 해서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변이는 오르티닌, 시트룰린 합성 효소 유전자에 해당한다. 이걸 딱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건 생투 내용. 공통과학 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건 좀 모자라요. 생투 내용을 어느 정도 해야겠죠. 그래서 실험하는 거. 데이터맨 실험. 자, 그 다음에 제시문 라의 3차 실험에서 시트룰 참가의 성적부터 쭉 내용 나와 있죠. 알 수 있고 이런 내용. 그 다음에 DNA 치료돼서 어떻게 된다는 거. 그래서 1주전자, 1효소설 해서 폴리펩타이드설까지 해서 정상 단백질이 어떻게 하면 발현되는지를 답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세대 문제 중에서 여러분 이제 몇 개를 골라봤는데요. 자, 앞으로 이제 MMI 그 상황 판단 문제들 여러 개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교과 지식 문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을 공부해 봤습니다. 자, 2025년도 이제 우리가 1월 14일에 시험 보기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또 어떤 태도로 답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